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1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네. JBJ님, 여종성님, 단풍이님, 여의도가자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냥냥펀치님, 은혜님, 로사님, 해피해피해피님, 시베리안 허세님, 소희님, 행복하기님, 원태훈님, 상상 이상으로님, 파송송 양봉탕님, 바다님, 긍정의 힘님, 띠리구리님, 김혜자님, 부자마덜님, 마이윤님, 아마요님, 풍림부자요님, 풍림부자요님, 풍림부자님, 김수희님, 드간님, 여름나무님, 그리고요, 찐빵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오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네, 신현옥님 어서 오시고요. 주식부자 해와달님, 빨강망토님, 이영란님, 오신고소리님, 별론사님, 얼음골님, 한송이님 어서 오세요. 이정순님, 그리고 너는 나의 꽃님, 경리님 어서 오세요. 응뽕이님, 도채호님, 파랑새님, 일일우일씨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네, 그리고 김재환님, 밤토리님, 우W님, 코린스님, 건강한 미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조정점 나오니까 또 살짝 또, 네. 거시기 하신가? 모르겠네. 최군희님, 행복한 부자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근데 뭐 이거 조정 같지도 않은 조정 가지고 뭐 우리가 벌벌 떨 것도 없고요. 네. 오늘 코스피가 마지막까지 네, 흘러내리면서 0.7% 하락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죠? 네. 박스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상태라서 더 내려도 되죠? 내일까지 더 내려도 됩니다. 네. 라푼젤님, 왜 힘든 모임을 왜 끌고 왔어? 힘들어요? 박춘사님 어서 오세요. 백만부자님도 반갑습니다. 네. 코인 1억인데 그 뭔 상관이요? 네, 우리랑 코인이랑 뭔 상관? 네, 아무 상관 없어요. 네. 코인이 1억을 가든 10억을 가든 100억을 가든 다 미쳐버린 것들은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거 뭐 나랑 관계없는 거잖아요. 네. 이희순 님도 어서 오세요. 네. 뭐 코인에 투자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건 뭐 하든가 말든가. 네. 일단은 코인이 왜 1억을 가는지 모르잖아. 왜 1억 원에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네. 예인이 이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왜냐면 투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우리가 뭐 부동산 집을 샀어. 또는 뭐 자동차는 우리가 차 사는 거 가지고 투자라고 안 하죠? 네. 자동차 산 건 투자라고 안 해요. 왜냐면 이건 감가상각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 집을 사면 어떻게 돼요? 이 집의 가치. 왜냐면 인플레이션이란 것 때문에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고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만 집 같은 경우는 중고이긴 합니다만 이건 토지 가치, 땅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 가격은 안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니까 진행하는 건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생각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네, 후회가 될 것인지는 미래에 보면 다 압니다. 왜냐? 미래 가치를 우리가 반영해 줘야 돼요.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코인은 돈이 아니잖아요. 코인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런 상대적인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우리 금값이 요즘에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잖아요. 네, 금값. 금값이 지금 보면 뭐 사상 최고치 찍었네 뭐 어쩌네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는 아닌 것 같은데 사상 최고치야? 많이 올리긴 했어요. 그죠? 많이 오르긴 했어. 그 금이 어딨냐? 금 어디였어? 금. 금값 금은 이제 지금 보면 이게 사상 최고치네. 네. 어쩐지 말 많더라니.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3월 달 들어서 엄청 올랐습니다. 금값. 그래서 이게 금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2022년도에 투자를 해놨잖아요. 2022년도에 투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한 20%좀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은 20%가 좀 넘게 올랐는데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금이라는 것은 일단 물건이 있는 거고 비트코인은 근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비트코인을
왜 사이버 금이라고 불러? 사이버에 대한 그런 아니 뭐 뭘 기준으로 나는 하는지 여전히 모르겠어요. 뭐 반감기 해 가지고 뭐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제한적이든 말든 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낸 거 아닙니까? 네. 만들어 낸 거잖아. 솔직히 똑같은 돈을 주고 삼성전자를 살래 비트코인 살래? 그럼 저는 삼성전자를 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보고 있어요? 수익률. 지금 막 올라가는 거. 근데 왜 올라가는지 몰라. 이걸 가지고 투자하는 거지.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정말로 뭐 화폐의 가치가 있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뭐 비트코인이 뭐 10억을 가요, 20억을 가요, 100억을 가요, 1000억을 가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전혀 신경 쓸 게 없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해 보셔 봤자 전혀 의미 없는 거고요. 뭐 금하고 비교하는 것도 웃겨 솔직히 얘기해서. 금하고 얘기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가치적인 측면이 분석이 안 되는 거는 뭐 고리타분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는 거 아닙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 납득이. 납득이 돼야 되는데 납득이 안 돼. 그거를 "왜 1억 원 주고 사야 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 네. 글쎄잖아요, 글쎄. 솔직히 얘기해서 뭐 물물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뭐 그것을 화폐 가치로 이용해 가지고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화폐가 있는데 굳이? 네. 제가 그 얘기 지난번에 해 드렸죠.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는 순간 이 가상화폐들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왜?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각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뭐 잘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코인이라는 것을 중앙 정부가 인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기축 통화가 되겠다는 얘기잖아. 비트코인이. 기축 통화가 되겠다. 전 세계 어디서든 이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해 가지고 그게 뭐 사토시가 진짜 만들어 낸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막 그냥 들불처럼 번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축 통화의 어떤 그 축을 내려놓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중앙은행에 할 일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뭐 무법지대면 괜찮겠지. 근데 무법지대가 아니잖아요. 각국마다 중앙 정부가 있는 거고 경제 정책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서 통화량을 조절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뭐 "상품의 가치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네.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서 중앙 정부를 뭐 파산시키겠다. 사실 뭐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얘기고요. 근데 중앙 정부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세상에 돈이라는 게 사라졌다. 코인으로 거래한다. 네. 그러면 그것도 뭐 물건 가격에 코인 얼마, 물건 가격에 코인 얼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냥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투기? 네.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투기라고 생각하고 투기판에서 즉 뭐 도박을 해서든 아니면 투기를 해서든 야바이로 해서든 돈 따는 사람은 있어요. 네. 돈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테마주 말도 안 되는 거 테마주 사고도 돈 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건 정상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뭐 부럽지도 않고요.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네 갖고 있어도 팔아먹었을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저도 뭐 그 가격이 완전 낮을 때 네 뭐 1 0 원도 안 할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코인을 제법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계속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2 0 0 0만 원, 2,800만 원 갈 때였나 그때? 네. 8천만 원 갈 때였나? 뭐 하여튼 그때 다 팔았을 것 같아. 네. 다 팔았을 것 같아. 그리고 뭐 계속 갖고 있기가 애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뭐 코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쪽으로 이제 장이 좀 안 가니까 코인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 네. 코인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금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조정을 좀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스럽다, 고민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봐 보세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자,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서 아마 요 $800 대의 지지선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800까지 빠지면 얼마나 빠져야 돼요? 한 60%더 빠져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빠지는 것을 용인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엔비디아가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조정이 필요로 하다는 얘기죠. 조정이 필요하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조정이라는 것은요.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약간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약간 다운시켜 가지고요. 정상적인 수치로 돌려놓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즉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조정 요거 하나 가지고서 지금 휘청한다. 사실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쪼끔 뭐 하이닉스 쪼끔 내렸고 뭐 삼성전자 쪼끔 내렸고 뭐 기타 등등 쪼끔 내리긴 했습니다만 요거 바로 뒤집어져요. 왜냐면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수급은 어땠어요? 오늘 1,000억 팔았습니다. 1,000억. 그동안 얘네들이 사들인 게 8조 원이 넘죠. 그리고 최근에 뭐 3,000억씩 계속 팔아먹었다 치더라도요. 여전히 8조 원 순매수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많이 사 놓고 겨우 찔끔찔끔 던지면서 주가를 빼뜨리는 거 이런 수법들은요. 이제 우리가 여기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봐 보세요. 많이 지금 주식을 얼마만큼 산 거예요, 얘네들이. 요 밑에서부터 봐 보세요. 요 밑에 엄청 많이 산 거고요. 작년 여기 11월 정도부터 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 봐 보세요. 여기 11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매수가 들어왔다고. 이만큼 매수가 들어왔는데 요 부분들이 지금 보면 직전에 7월 달 있었던 시점 있죠? 요거 보세요. 여기. 여기에 이제 매수가 많았었잖아요. 요 자리에 넘어섰다고요. 봐 보세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넘어섰죠. 이미 넘어선 지 한참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 뒤로 넘어가도요. 여기 매매 수준이요. 이 수급 수준이 여기 지금 2021년도 고점 수준이에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매수를 많이 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거?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금 팔므로 인해서 '야 큰일 났다. 못 간다.' 주가를 계속 떨구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네. '아이고 머리가 왜 간지럽냐.' '이거는 시장을 떨구기 위한 조정이 아니다. 진짜로 팔고자 하는 조정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지 돼요. 진짜로 매도를 하고자 했다라면 얘네들이 수급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많이 샀으면 많이 팔아야 되겠죠? 자,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기 21년도 여기 또 그전부터 지금 매도가 나오는 거 요거 봐 보시면 계속 매도가 떨어져요. 네. 많이 팔고 쪼끔 사는 거예요. 많이 팔고 쪼끔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 봐 보세요. 여기서 지금 22년도 6월, 7월 달 지나가면서 저점이 잡혔잖아요. 저점이 잡히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횡보가 쭉 진행되면서 뭐가 나왔어요? 추세가 돌아가죠.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계속 그랬어요. 많이 사고 쪼끔 팔고 많이 사고 쪼끔 팔고 제가 계속 그 얘기 해 드렸죠. 이거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매집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매집. 매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자금을 집행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가지고서 뭔가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 올라가죠. 주가 올라가야 또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급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거를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지금이 어떤 시국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수가 있어요. 네. 요게 기준일이 옛날 것까지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라 어디 보자. 매매 종합 이걸 봐야 되겠죠? 짜잔 해서 기간별 집계로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기간별 집계. 여기 이렇게 보면 더 쉽게 나오려나? 네. 아무튼 기간별 집계 어디 갔어? 여기요. 기간별 집계를 보시면 자 이게 2024년도인데 요거를
옛날 거로 돌릴 수 있으려나? 2022년도 한 여기부터 7월 월부터 보면 되겠죠? 인제 2022년 7월 월. 요때부터 매수를 얼만큼 했는지 한번 나올 수 있으면 한번 보자고요. 이게 되나? 3월 월 오늘이 11일 나오네. 32조 원 샀습니다. 32조 원이요. 2022년도 7월 월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요. 네.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32조 원이 들었어. 32조 원이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수치인 건 아시죠? 네. 엄청난 수치입니다. 32조 원을 샀다는 것은요. 근데 주가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밖에 안 움직였어요. 뭐 올라온 것도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뭐가 움직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출발했고 이만큼 올라간 게 다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매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잘 봐요. 여기 2022년 7월 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고점 찍을 때요. 여기 고점 찍을 때 2023년 고점 찍을 때까지는 매수가 그치지 않았죠. 계속 꾸준하게 유지됐죠. 주가도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는 한번 팔아 주죠. 이게 들어왔죠. 다시 매수하면서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갔잖아요. 근데 수치상으로는 비슷하죠. 잘 봐 보세요. 수치상으로는 비슷하죠. 수치상으로는 비슷한데 여기 매수 수급의 수치는 어때요? 달라졌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 상태에서 매수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똑같은 수치에 도착했는데 더 많은 매수가 들어온 거야. 네?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 뭔가 대단히 큰 움직임들이 밑에서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피곤한 것은 누구냐?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들.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마음이 조금 조급하거든요. 급해. 급한 상황이야. 마음이 좀 급해. 급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야 저쪽에서 수익 많이 났다더라. 야 이쪽에서 수익 많이 났다더라. 야 저쪽에는 대박 터졌다더라." 뭐 아까 뭐 코인은 엄청나게 올라갔다더라. 금 올라갔다더라. 미국 장은 대박 난다더라. 맨날 신고가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들은 주가 올라갈 때마다 자꾸 팔아요. 재밌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 계속 팔고 있죠? 네. 여기는 안 돼서 팔아야 되겠다. 다른 거 가야 돼서 팔아야 되겠다. 지금은 뭐예요? 엔비디아 사는 게 낫겠다. 삼성전자 왜 사냐 등등등 많은 얘기 나오는데 얘네들은 그럼 미쳤다고 사는 거겠습니까? 얘네들은 미쳤다고 사는 게 아니죠. 얘네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지금 보시면 뭐 팔았다고는 하지만 네. 팔았다고 하지만 거의 티 나요, 안 나요? 가까이서 크게 보면 조금 티 나는 것 같지. 근데 이렇게 보면 티 나요, 안 나요? 안 나. 매수한 게. 무지막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를 이만큼 사들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주가 수준이 일단은 많이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바닥에서 올라갈 땐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횡보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저것 때문에 그러겠죠. 지금이야 만기일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만기일이 지나고 났을 때도 과연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부분들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아 횡보니까 안 되는구나. 야 얘는 지금 안 되겠구나. 못 가는구나. 팔아먹고 떠나자.' 근데 이것도 사실 본전에서 팔아먹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손절매도를 치고 나간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쪽으로 넘어갔으면 잘 될 것 같죠. 엔비디아 지금 넘어가서 사신 분들 어떻게 되셨어요? 엔비디아 또 주가 후루룩 떨어지니까 약간 이제 움찔하고 있잖아 지금. 다 미국장하러 간다고 엔비디아 사러 가고 테슬라 팔아서 엔비디아 들어가고 다 그러는데 움찔하잖아요. 만약에 조정 또 나오면은 "씨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일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주식도 열심히들 사고 있지만 실제로 성적표 받아 보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며. 일본 지수가 사상 최고치 찍었는데 오늘 2% 빠졌으니까 일본 주식 니케이 오늘 2% 빠졌어요, 2%. 니케이가 오늘 2% 빠졌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손실률이 더 커지겠죠. 얘네들 지금 보면은 비정상적이잖아요. 이격이 너무 벌어졌잖아. 그러면 반드시 조정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없어. 원 달러 환율 더 떨어지죠. 네. 이게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우리나라 주식은 떨어진 게 없어요. 떨어진 게 없다고.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무조건 신고가 나고 많이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만큼 뭐가 커지냐면 리스크가 커진단 말이에요, 리스크. 리스크는 곧 위험이야, 위험.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돈을 잃을 확률이라는 얘기죠. 내가 돈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주옥 같은 명언이 나왔잖아요. 그 명언이 뭡니까? 고점 지옥, 저점 천국. 이 누가 말한 거냐, 진짜. 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디 이렇게 딱 그 경제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모셔야 되는 거 아니니? 네?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선이 가까이 있다는 거, 옳은 게 없다라는 건 지지선과 가까이 있다.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떨어질 게 없습니다. 떨어질 게 없다고. 떨어질 게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이 올라간 애들을 걱정해야지 왜 이런 것들을 걱정해.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건 떨어지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 근데 걱정거리를 사실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우상향이니까. 이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잠깐의 조정이겠죠. 근데 삼성전자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더 사면 되잖아요. 더 사요, 그냥. 사면 되잖아.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돈 내는 데까지 그냥 한꺼번에 왕창 사는 거 아니면 조금씩 그냥 계속 사시면 되잖아요. 그냥 사세요. 괜찮아. 망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야? 삼성전자가 여기서 만약에 주가를 떨궈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가 크게 내려갑니다. 크게 내려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종목들 지금 저 PBR이 오늘 현대차도 약간 조정 들어오죠. 걔네들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걔네들까지 떨어지니까 삼성전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이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팔고 있는 사람들은요. 개인들이나 아니면 살짝살짝 팔고 있는 외국인들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쳐야 되겠다.' 고민하는 거 '삼성전자 왜 못 가요?' 고민하는 거 이거 자체가 넌센스예요. 가장 웃기는 대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매매는 주식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포지션에 대한 것들은요. 사실 고민거리가 없어요. 고민거리가 없고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면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가 시장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요. 2,700을 가네 마네 그러고 있는데 내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즉 0에 가까운 시점까지 많이 수렴을 하고 있느냐 많이 좋아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핵심인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위치에서 삼성전자를 팔까 말까 고민하는 거 이건 아니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런 애들 떨어지면은 떨어질수록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2024년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도체 소부장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없다고? 매도가 없는 거예요. 매도를 하시는 매도 전략이라는 것 자체를 세우시면 안 돼요. 떨어지면 더 사겠다는 이런 그 눈에 불을 켜고서 쳐다봐야지. 왜냐면 얘네가 미래라니까요. 얘네밖에 갈 게 없어요. 시장이 올라간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얘네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느리게 갈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요.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삼성전자 죽이죠. 느리게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그랬다가 이제는 옆으로 좀 쓰니까 뭐 삼성전자 안 가네, 그지 같네, 못 해 먹겠네. 네, 얘는 언제 올라가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사람 마음이 그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거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수급, 매수가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지. 매수를 많이 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매수를 이만큼 들어왔잖아.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팔았어.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샀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가는 안 가는데 왜 자꾸 사는 걸까? 많이 샀는데 왜 안 가는 걸까? 왜 안 가냐? 왜 자꾸 이거 언제 올라가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얘는 왜 계속 주가도 안 올라가는데 왜 계속 사고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셔야죠. 그 타깃이 잘못된 거예요. 누구는 많이 올랐대더라. 호로록 달려가요. 누구는 많이 올랐대더라. 호로록 달려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긴 여러분들이 먹을 게 없어요. 왜냐면 고점 지역이니까. 네? 조정이 어떨 때는요. 20-30% 씩 들어올 때도 있어요. 네. 수익이 한 50% 나왔다가 한 30% 떨어져서 20% 때까지 수익률이 곤두박질 쳤다가 다음번에 올라갈 때 막 200% 300% 씩 달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동진세미캠 39,500 원에 샀어요. 네. 휠라홀딩스는 얼마 샀는지 모르겠는데 휠라홀딩스는 40,400 원인가?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대충 적당히 샀어요. 그 당시에 현재 가격으로 대충 사 가지고 뭐 알아서 해결됐겠죠. 근데 둘 다 올랐어요. 네. 매수하고 나서 둘 다 올랐어요. 저는 주식을 사면서 지금 걱정은 안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하는 주식이나 제가 사는 주식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떨어진 것들이 나한테 그렇게 큰 충격을 줄 일도 없고 또 걔네들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이 안 올라가고 있는데 뭐 내 주식이 안 올라간다고 나까지 불평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시장이 막 올라가서요. 3,000 포인트, 3,500 포인트, 4,000 포인트 갔는데 내 주식이 개판이야. 그러면 얘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밑에 있잖아,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식이 아직 안 올라가고 있는 거 괜찮아요.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거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비싸게 샀지? 비싸게 사도 괜찮아요. 어쨌든 4만 원 아래쪽 아닙니까 다? 네. 물릴 수가 없어. 일단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네, 최고가보다 지금 가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습니다. 물리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물리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투자가 아닙니다. 네.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기세요. 저는요. 뭐 비바람이 몰아치든 태풍이 몰아치든 뭐 시장이 뭐 전쟁통에 휩싸여 가지고 망해 버리든 뭐 크게 하락을 하든 간에 저는 웬만해서 주식 안 팝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기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한번 사면 끝이야. 수익 날 때까지. 수익 나면 팝니다. 그러니까 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계좌를 늘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거 100원 뛰기 200원 뛰기 그런 거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나, 내 속엔 네 뭐 내가 또 다른 게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지.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무엇이다? 지금은 그냥 가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그냥 시장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올라가기도 어렵고 내려가기도 어려워요.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내려가는 것도 어려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위치는 2,700을 돌파하기 전까지 바로 목전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네. 확 믿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2,694도 올라가고 뭐 성투사가 뭐 계좌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네. 설레발 치고 목에 깁스하고 막 들어 누워 가지고 다음에는 라꾸라꾸에 앉아 갖고 누워 갖고 하겠네. 이런 방송하고 있으니까 신나 가지고 하이닉스 사서 또 손절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투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의 경력, 투자한 그 기간이 오래됐든 오래되지 않았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 1년을 했더라도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나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투자를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주가가 올라가도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열렸다는 거예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훨씬 더 우리한테 좋은 환경이 나옵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건데 돈이 없는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잖아요. 열심히 여러분들 주식 사 보세요. 많이 이것저것 많이 사는데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면 아직까지는 피곤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뭐 하기에. 포트폴리오 정비하는데 늦지 않았잖아요. 오늘 시노펙스 상한가 갔대? 네. 상한가 못 갔어? 이런 것들도 또 올라가잖아. 이런 장이 미친 장이에요. 네. 이런 장이 좋은 장이라고.
하는 가는 거잖아요. 뭐 그때 한농화성 이게 저기 특강때 나왔던 것들인가? 뭐 한농화성도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더만 지금. 네. 2 차 전지 이쪽 전고체 이런 쪽에서 또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형주가 잘 못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AI가 주도하면서 주가가 끌고 올라갈 때 시장도 같이 뛰어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시장이 올라가려면 테마주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테마주에 열광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누가 사고 있어? 외국인들이 그런 것들을 사주고 있잖아요. 많이 사고 조금 팔고, 야, 이제 우리 이거 관심 없어? 이제는 팔 수도 있어? 엔비디아 봤지? 떨어지잖아. 우리도 빠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질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데서 내려오고 있을 때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 떨어지고 올라설 때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온 것들이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뭐 떨어지려면 떨어지려지 뭐. 지금 어차피 지금 이거는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약간 하트 모양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트 모양 아닙니까? 이렇게 하트. 네. 요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서 사랑해가 될 수 사랑해라고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아무튼 요것도 지금 보면은 아래쪽 지지 라인 때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배당락까지 이겨낸 주식이야. 빨아져 봤자 뭐 얼마나 빠져봤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들은요,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고 가야 돼. 내가 생각한 목적지까지, 내가 생각한 구간까지 가지고 가야지 돼요. 안 그랬으면 우리도 하이닉스 진작 팔았어야 돼요. 네? 하이닉스 진짜 팔았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하이닉스를 20만 원 목표치를 보고서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안 파는 거지. 이게 만약에 뭐 그냥 그런 거 없이 내가 목표 지점 모르고 있고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간다. 그러면 중간에 팔아먹을 자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수익을 깔아놓고 가시면 더 쉬워요. 근데 수익이 안 깔려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가 바닥이니까. 이거보다 더 나쁠 게 없으니까 말이에요.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습니다. 현대차 EUB가 사실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기아차의 상승분하고 비교할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 기업의 가치를 믿고 가는 거예요. 신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매매를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자꾸 체크를 하고 그걸 자꾸 챙기려고 하다 보면 큰 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매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여기서 좀 재미를 봤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아싸 죽인다 팔았더니 그다음에 올라가 버리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로 막 했는데 들어오겠지 하고 팔았는데 그냥 올라가는 거. 이런 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장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장난치지 마. 주도주 가지고 중간에 팔아먹고 장난치고 조금 팔고 다시 살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조정 들으면 조정 들어오는데 그대로 다 받아요. 그다음에 돌아설 때 더 사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도주를 알고 있잖아. 근데 시장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주도주가 뭔지를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주도주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주도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지금 안 간다고 해서 팔아버리겠다고? 그것만큼 웃기는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조정은 조정이 아니에요. 조정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 증시 조정받았다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는 조정받을 것도 없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뭐 조정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조정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지수를 떨어뜨려서 조정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고. 다우지수 지금 조정 나온다고 해봐. 조정이 나올 만도 하지. 얘는 많이 올랐잖아요. 사상 최고가 아닙니까 지금? 네. 이격 벌어진 거 메꾸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지선 잡고서 횡보를 하든 뭘 하든 나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 여기서도 이미 많이 올랐지만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기 후반부에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이만큼 올라간 부분들이 다시 조정을 통해서 여기 38,000원 포인트대 지지 라인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야.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추세가 강해요. 여기처럼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조정이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조정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뭐가 돼요? 더 많이 올라가죠.
우리는 안 올라갔다고. 지금 똑같이 조정은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안 올라갔다고. 그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소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도 안 올라갔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어차피 2022 년도 여기 7-8월 달에 바닥 잡은 거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다르죠. 우리는 이만큼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이만큼. 여기 이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가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수혜주는 누구야? 이거 끌고 올라간 애들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때는 전기차 테슬라였지만 이때는 AI죠.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주식을 뭐 하이닉스를 사세요 마세요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이제 와서 하이닉스 사세요 마세요. 뭔 의미가 있습니까? 밑에 사야지. 최소한 여기서 못 샀으면 여기서라도 사야죠. 이럴 때마다라도 샀어야지. 뭐 중간에 어중간하게 뭐 15만 원대 뭐 이렇게 14만 원대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매수는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깔고 들어가면요. 지금 하이닉스 수익률이 70에서 80%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나오죠. 얼마 전까지 여기 74만 원 갔을 때는 이거 뭐 100% 넘은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밑에서 계속 더 사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조금 올라가 가지고 이제 70-80% 평균이고 지금 한 90%대 100% 가까이 있는 분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냅둬 버리면 돼. 설마 이거 다 깎아 먹고 다시 8만 원 밑으로 떨어지겠어, 하이닉스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조급해 하는지 내가 알아요. 왠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계좌가 막 좋아졌어요, 지금. 마이너스 계좌였고 성투사가 하는 방법대로 해서 열심히 뭐 추가 매수도 하고 해 가지고 마이너스 30% 짜리 계좌가 지금 플러스 뭐 0%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마이너스 한 2-3%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마이너스가 좋아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확 올라갔으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거든?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더 갔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30%일 때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이게 과연 회복이 될 것인가? 주식 확 접어보니까 짱나. 그랬는데 이게 이제는 뭔가 보일 것 같거든. 뭔가 보이는 것 같거든. 막 이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빨리 좀 올라가 이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 그리고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이것만 보세요.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엔비디아를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조정이 나온 이유는 끝났나? 끝나면은 내려와야지. 끝났나? 아니잖아요.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왜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일부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일부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 팔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아까 시작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보세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계속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조정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받아야 돼.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조정들이 나오는 이유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요. '야 이건 너무 비싼 가격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이 가격대에 매수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로 오버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야 매수하면 안 되겠는데?' 매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매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승폭이 둔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기 쉽겠죠.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왔을 때 '야 들어왔다. 다시 사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조정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렇긴 하죠. 사람들이 봤을 때 엔비디아 빠지면 우리나라 빠진다. 반도체 빠진다. AI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가 왜 빠졌는데? 많이 올라서 빠진 거잖아.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오른 게 없어. 하이닉스가 올랐으니까 그만큼 빠진 거지. 하이닉스가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뭐 그만큼 빠졌습니까? 안 빠지잖아요. 원래 엔비디아가 5% 빠졌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7-8%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탱이 같다 그러면? AI 칩에다가 HBM 납품하는 건데 AI 칩이 잘못돼 가지고 다 나가리 됐어. 그러면 HBM도 나가리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는 7-8%씩 빠져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덜 빠졌잖아, 엔비디아보다. 올라간 게 없어서 그래요. 지금 나오는 조정이 무엇을 위한 조정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일부 차익 매도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르니깐요. 지금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이런 것들도 오늘 팔아먹은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조정 나온다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의문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못 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렇게 지금 막 이제 곧 플러스인데 또는 '야 여기서 쪼끔만 더 넘어가면은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안달감이 좀 들잖아요. 이제 뭔가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성주사 말대로 이제 돈 좀 버는 것 같은데, 돈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계좌가 좋아지는데, 이 생각 드니까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내려가는 거를 지금 막 거부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30%가 플러스 0이 됐어. 그러다가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어. 그럼 기분이 무지하게 나쁩니다. 마이너스 30%짜리 계좌를 갖고 있을 때보다 지금 기분이 더 나쁘고 더 마음이 그냥 두근만 새근만 막 그냥 뭐 저기 막 나갔다 들어왔다 막 난리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수익 난 거 팔아먹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마이너스 난 종목을 이 개 같은 주식들은 언제 올라가는 거야?' 지금처럼 '건설주 언제 올라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가긴 가는 겁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냥 놔두라고 했죠. 신경 쓰지 마. 바뀌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상승장으로 넘어갈 때 이 시장을 끌고 올라갈 애들이 누군지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시장이 올라간다고 생각됐을 때 시장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안 올라갈 것 같습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도 사는 거고 시장의 주도주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올라가 줘야 되니까 얘네들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올라가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시장이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걔네들 떨어질 때 주식을 사야지. 근데 도망을 치고 있잖아요.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씨 이쯤에서 본전치기하고 끝내버릴까? 비트코인 잘 간다는데 그쪽이나 가볼까? 기웃. 엔비디아가 잘 간다는데 또 이번에는 뭐 어디 뭐가 잘 간다는데 무슨 테마가 잘 간다는데 초전도체가 잘 간다는데 이번에 뭐 전고체 배터리가 잘 간다는데 그쪽으로 가볼까?' 기웃, 기웃. 걔네들이 올라가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걔네들이 올라간다고 시장이 올라가지 않아요. 초전도체가 총출동해 가지고 상한가를 10 방울 찍어도 시장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 걔네들은 찌끄레기야, 찌끄레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테마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테마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테마라고 불러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테마라고 부릅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런 것들 사 가지고 한 100% 올라가면은 '야우 죽인다.' 이 생각하겠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기 얘기해서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기술입니다, 기술. 네. 한타의 영역이고 이 매매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기술적인 요소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초보잖아요. 만약 이게 가능했었다면 지금도 돈 많이 벌고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거 연마해야지. 연마해야 돼.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계속 이제 상황을 보면서 지금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런 변수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내가 진입을 했다가 빠져나올 때 빠져나오고 계속 수익을 챙기는 거 이런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일을 못 합니다.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냥 장중에는 거기 계속 처박혀 있어야 되고요. 장이 끝나고 나도 시간에 이런 거 계속 살펴봐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거거든. 지금 얘가 이만의 위치에 있는데 얘는 이만큼 갈 것 같아. 싹수를 보니까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가는 동안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안 왔어. 내가 생각한 그 위치까지 안 왔어. 그럼 그냥 놔두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말해 줘 떨어졌네? 그럼 더 사주는 거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자예요. 가치를 보고 미래의 가치를 보고 그다음에 필연적인 게 있잖아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다 신고가야, 전 세계가. 지금 조정을 쪼금 받는 건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이니까 조정을 좀 받는 건데 그 조정 이후에는 또 올라가겠죠. 최소한 옆으로 횡보는 하겠지. 얘네들이 밑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없어요. 나스닥이 폭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스닥이 폭락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금리 인상한대요? 금리 인상한대?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은행 뭐 파산해 가지고 뭐 망가졌어. 막 뭐 박살났어?
아니잖아요. 기업들 뭐 줄줄이 뭐 실적 안 좋아갖고 난리 났어요? 아니잖아요. 경기가 지금 뭐 완전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건 뭐야? 단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단지 많이 오른 것 같아서요.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조정이요? 변한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방송 제목이었죠. 조정이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조정은 주가를 하락하기 위함이 아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간단하잖아요. 에너지는 뭘 어떻게 봐? 에너지가 뭔데요? 에너지 뭐? 뭐 저런 거? 원전 뭐 이런 거요? 원자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요? 아니면 뭐 전력망? 전력망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뭐 흐름은 좋아질 거라 말씀드리고 기름 관련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냐고요. 딱히 얘기해 보세요. 유가? 아니면은 천연가스요? 아니 기름 관련 에너지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정유주요? 오일, 기름이요? 기름은 더 올라갈 거예요. 기름값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WTI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80불에서 지금 제가 여기 유료 방송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던 거긴 한데 85불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예상합니다.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짐에 따름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친환경 이런 건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는 뭐 진작에 네. 바이든 아웃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친환경 이런 거는 진즉에 쳐다보지 말았어야 돼요. 네. 그 태양광은 쪼금 태양광은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이 배터리랑 다를 게 2차 전지 배터리랑 다를 게 없어요. 중국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업황은요. 잠깐 반짝하거나 테마를 통해서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중국이 치고 들어오는 업황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가격 경쟁이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중국도 이제 나중에 되면 인도한테 먹히게 되겠죠. 네. 먹히게 되겠지만 그런 거는 딱 봤을 때 진입 장벽이 낮다. 중국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빤스를 한 장 만들어 팔아먹자 생각해 봐요. 중국에서 안 만들면 이거 빤스를 어떻게 사입을 거예요? 이? 지렛 이거 지렸을 때마다 한 장씩 갈아입어야 되는 그 빤스 있잖아. 그거를 사야 되는데 중국이 아니면 어디서 살 거냐고. 이 가격 경쟁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공산품 이런 것들은 이미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반도체 같은 기술력에 의존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랑 연결되는 것들은 네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 따라올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가전제품은 많이 따라왔더라 근데 가전제품은. 가전제품 많이 따라왔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도 LG전자, 삼성전자, 아성을 깨트리기 어렵겠죠? TV 이런 거 깨트릴 수 없겠죠? 얘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거 반도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자동차도 중국산인데 자동차 기술은 아직 못 따라갑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얘네들은 못 믿는다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게 되는데 중국산 배터리는 쓰잖아. 네,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가격 경쟁 밀릴 수밖에 없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물통, 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긴 하죠. 네,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근데 이거 사실 이런 것까지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오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뭐 골프공, 네, 이거 골프공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만들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뭐 중국산 아닌 게 없어요. 뭐 모자 이런 거 이거 다 메이드 인 차이나겠지 뭐. 이거 무선 마이크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에서 밀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것도 사실 뭐 국산에서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다 만들어요, 이제.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오죽하면 삼성이고 LG고 가도 걔네들도 전기차 우리도 맘만 먹으면 만들어.
왜 못 만들어요? 걔네들 배터리 회사 있지, 전자제품 회사 있지. 뭐 자동차 껍데기만 씌우면 되잖아. 그럼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아니 뭐 SDI나 삼성 SDI, LG화학에서 배터리 만들어 가지고, LG 에너지솔루션 거기서 배터리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전장 부품 만들어서 해 두고 차체 프레임만 해다가 꽂아 주면 되잖아. 왜냐면 모터 돌아가는 거니깐요. 네? 그런 게 진입 장벽이 낮은 거예요. 보자. 네. 슈퍼챗님 고맙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테무하고요. 얘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잠식을 했죠? 알리익스프레스와 중국의 테무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잠식해서 뭐 쿠팡을 밀어내네, 지금 뭐 유통판을 흔들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는 애가 누구였어요? CJ 대한통운이잖아. 야, 우리가 한국까지 일단 보내줄 테니까 CJ 대한통운 니네가 맡아가지고 한번 좀 뿌려줘라. 이게 가능하니까, 해보니까 되거든. 그러니까 뭘 했어요? 느리지 않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3일 만에 배송되는 것도 있고요. 최소 7일에서 8일. 이런 상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연결돼서 와요? 다 이쪽으로 옵니다. CJ 대한통운. 주가 무지하게 뜬 거 아시죠? 네. 대한통운. 그다음에 우체국. 하루지. 그죠? 쿠팡에다 시키면, 오늘 시키면 내일 와요. 근데 내가 당장 급한 게 아니야. 근데 쿠팡은 10,000원인데 알리에서 시키면은 3,000원이래. 근데 3일 걸린대요. 쿠팡은 내일 당장 오지만. 내가 당장 급하면은 쿠팡에다 시키겠지만 3일 기다려도 되는 거면 알리에다 시키자는 얘기야. 똑같은 제품이 있어요. 가격은 반값도 안 돼. 근데 당장 급하지 않아? 그럼 그냥 뭐 시키는 거야. 그럼 CJ 대한통운에 갖다 줘요. 그게 그거예요. 내가 알리를 사봐서 알아요. 알리익스프레스 써봤지. 뭐 물론 살 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해서 이거 확대경 이것도 알리에서 1,800원 주고 산 겁니다. 여러분. 배송은 4일 걸렸습니다. 4일. 1,8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불도 들어와요. 불도 들어옵니다. 확대경.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 1,800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쿠팡에서 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세네 배 비싸요. 나한테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 박미희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잠식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꿀팁을 알려드린 게 아니야. 꼭 거기서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얼마가 되는지. 네. 그냥 가격이 아예 그냥 맞지를 않아. 무료 배송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사면서 항상 그 생각해요. 아니, 1,800원에 이게 되는 거야? 1,800원에 이게 무료 배송으로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말이 되더라고. 주니까 뭐 받잖아요. 그러면 왜? Why not? 네, why not? 소비자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런 거는 거의 뭐 품질 그런 거 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크게만 보이면 되는 거니까. 네. 1,800원입니다. 환율 때문에 1,800원, 2,000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네. 급할 거 없으니까. 그게 이제 중국의 문제야.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 됐든 배터리가 됐든 전기차 이런 게 됐든 아니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중국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이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같은 제품이잖아. 같은 제품. 그다음에 보세요. 쿠팡에서 파는 것도 어차피 중국에서 가져다가 우리나라로 갖고 와 가지고 파는 거거든. 그럼 중간 마진이 붙어서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쿠팡을 쓰지 않고 알리페이나 테무를 쓰시는 분들 많죠. 물론 그지 같은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리는 것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을 건 아니지. 무조건 믿을 건 아니지만, 네. 이거 안경도 알리에서 두 개에 1,800원 주고 산 겁니다. 이 안경.
저기요, 그게 아니라요. 그 재밌잖아, 근데 이런 거. 아니야, 1,000원 주고 샀나? 아니, 두 개에 1,000원인가? 뭐 이거 근데 가서 구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이런 거 재미로 한 번씩 사 봐도 되는 거예요. 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 괜찮습니다. 네. 이게 모자이크 안경이에요, 모자이크 안경. 그 눈만 이렇게 가리는 거 있잖아요. 눈만 가리고 모자이크 하는 거. 이게 모자이크 안경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 목소리 변조하는 거야. 저기요, 그게 아니라요.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무튼,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중국을 경쟁상대로 삼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물론 중국도 요즘에 뭐 계속 뭐 경기 불황이니 뭐니 등등 해가지고 얘기 있다고 하는데,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장난감이고 다 중국산이에요. 다 중국산, 다 중국산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 많이 생각하시고 조심들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넘어가서 이 유가 같은 경우는요. 자, 중국이 지금 경기가 부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었다 해서 유가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 주식 다시 올라오죠. 네. 경기 부양, 이 양회 지나가고 나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실적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뭘 많이 하냐면 투자를 많이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면 공장을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요. 그다음에 사람들 소득이 올라가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가가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유지가 됐죠. 너무 많이 올라가도 문제겠지만 여기 80불에서 85불 사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저점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충분히 이제는 뭐 전쟁 때문에 올라가거나 그런 거 말고 수요의 증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좀 상승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가장 수혜받는 애들이 누구겠어요? 정유 섹터인데 SOE 이런 애들 안 올라간 지 한참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조금 움직이려고 유가랑 방향 비슷하죠. 자,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정제 마진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원유를 사다가 여기서 막 해가지고 이것도 뽑아내고 저거 뽑아내고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다 스며들어서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네. 준비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S-오일이 됐든 네, 정제 마진 또는 화학주 섹터가 됐든 뭐든지 간에 네, 준비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서는 네,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 여러분들이 지인이 있어서 한국에서 선물을 사다 주려고 그러면은 항상 메이드 인 코리아인 것을 보고 가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갈 때 중국 지인들한테 줄 이제 한국 전통 인형이 있어요. 한국 전통 인형. 한복 입고 있는 거. 이런 뭐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사는데 뒤에 보면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요. 중국 애들한테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선물할 수 없잖아. 그래갖고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찾는데 하늘의 별 따기야. 그래서 다른 거 샀잖아. 결국에는.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가격이 좀 싼 거 같으면서 뭔가 좀 특별한 게 뭐 그런 거 사려고 그러면 전부 다 중국이에요. 중국이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면서 보면 세계 공장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국가들이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중국이 너무 지랄을 했다는 얘기지. 걔네들도 조만간 큰 네, 위기를 겪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걔네들도 곧 조만간 큰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걔네들도 사회가 많이 병들었어. 집값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마인드 요즘에 젊은 세대라고 하나요? 좀 병들어 있어. 병들어 있고 뭐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좀 썩었다고 생각해. 정치권도 좀 썩은 것 같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네, 시진핑이 지금 3연속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게 완전히 네, 고이다 못해서 이제 좀 썩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알아서 체질 개선 잘 하겠지만 네. 뭐 지금 다 대부분 탈중국 하고 있잖아요. 탈중국 못한 애들이 피곤한 거죠. 근데 중국 경기에 살아나면서 요즘에는 화장품 관련주도 좀 올라와요. 네. 그래도 그나마 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뭐야 LG 생활건강도 이제는 조금 돌리려고 하더라. 네.
이제 좀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접근해 볼 만한 위치는 아니겠지만 네 쪼끔씩 돌아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런 거 바닥이라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뭐 워낙 많이 내리기도 했어. 워낙 많이 내리기도 해 가지고 이제는 뭐 어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쪼끔씩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쪼끔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이 살아나면 또 거만해져서 걔네들도 음 좀 이참에 참교육을 좀 제대로 좀 받고 겸손해져야 돼. 네. 얘네들 인구도 요즘에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난리가 아니라면서요. 네.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더 빠지지 않으면 일단 될 것 같아요. 더 빠지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면서도 계속 저게 있겠죠. 고비가 있을 거예요. 고비가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저점이라는 인식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앱뿐만이 아니에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잘 올라오고 있어요. 대부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이게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쪼끔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어때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을 쪼끔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쪼끔이라도 더. 만약에 LG생활건강이 지금 -67% 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만약에 좀 돌리는 모양이 확실해진다. 그 뭐 아시죠? 지금은 LG생활건강이 요런 위치에 있을 수 있거든요, 요런 위치에. 근데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가 오게 되면 분명히 이건 반등의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더 하셔 가지고 -67% 같은 경우는 네 쪼금 더 사셔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 사셔 가지고 평당 이게 이 퍼센테이지를 한 -30 에서 30% 안쪽으로 맞춰 놓으시면은 올라가면서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네 지금 당장 사는 건 좀 그렇고요. 네 사려면 쪼끔씩 쪼끔씩 사 가지고 쪼끔씩 낮추거나 그렇게 가셔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쁜 주식은 없어. 네. 상패당하는 개 같은 주식은 있어도요. 네 나쁜 주식은 여러분들이 산 주식은 그게 나쁜 주식들은 아닙니다. LG생활건강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나쁜 주식은 아니죠. 근데 시대가 잘못된 거죠. 세상이 잘못돼서 떨어진 거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170만 원짜리가 30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너무 심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바닥을 잡고 움직일 때는 서서히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가 나올 때는 우리가 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단기 반등의 기대치만큼 잡아줄 필요가 있죠. 여기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눌려 있는 상태고 사람들을 자꾸 내보내는 것도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봐요. 이렇게 내려가던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왜 올라가니 너? 이제 중국이 좋아진대잖아. 이제는 뭐가 좀 어떻된다잖아. 뭐가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 나와. 좋은 뉴스가 막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사 볼까? 사 볼까?" 근데 막 올라가. 그러면 소문이 나요. 그래서 일정 구간까지 반등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든 아니든 새로운 추세로 넘어가는 이런 큰 어떤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기술적 반등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딱 봤을 때 저항은 대부분 보이거든요. 여기 매물대가 많은 곳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필요한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치까지 딱 계산해 가지고 추가 매수 들어가시면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본전 매도로 빠져나오실 수가 있죠. 이거는 네 손실 계좌 복구하는 방법이나 또는 뭐 수익을 손실로 바꾸는 물타기 기법이냐 뭐 그런 것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네 되돌림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정말 이 기업이 건전하다고 판단됐었던 그 수준이 될 만큼 주가 많이 떨어졌는지도 봐 줘야 돼요. 바닥인지 아닌지도 봐 줘야지 됩니다. 저점인지 아닌지 봐 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만큼 현재 주가 수준이 만들어졌는지 봐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LG생활건강은 만약에 그래도 50만 원은 가야 되는 주식이다 생각되면은 35만 원 싼 거예요.
그럼 그런 포인트가 나왔을 때 매수해 주면 되는데 야 얘는 35만 원 정도가 적당한 위치인 것 같아. 그러면 35만 원이 싸다고 생각해도 매수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가격대에서 계속 누워 버릴 수가 있거든. 그런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텔신라 그런 것들도 사실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네. 한국전력처럼 되는 거예요. 호텔신라는 솔직히 뭐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면세점 있고 이번에 면세점 하면은 올해는 면세점 수익률에서 제법 돈 좀 벌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화장품은 안 돼. 아직은. 근데 기대감 통해서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 화장품들은 중국으로 파는 화장품들이 왜 안 팔리는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어쩌다 보니 중국 특집이 되냐. 중국 애들이 처음에는 한국의 화장품들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중국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사지를 못해. 사지를 못하니까 자기네 화장품은 싸거든. 이거 사자. 네. 애국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요. 약간 좀 달라요. 근데 게임주는 진짜 우리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면서 우리나라 건물이라 이런 거 많이 샀대요. 나는 그게 좀 열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중국 가서 건물 못 사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인들이 건물을 사. 땅도 사고 막 투기해요. 그 가격 막 올려놓잖아. 그 중국의 그놈들이 가격 막 다 올려놓은 거 제주도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런 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중국 게임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돈만 되면 다 받는 거야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판호 하나 얻으려면 아주 그냥 뭐 진짜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나? 짜증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다가 중국 애들 와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 나 이게 제일 짜증나.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 다 받고 가잖아. 중국 애들. 건강보험 뒤통수. 네. 뒷골 땡겨 뭐 이런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나는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 쪽에서 뭔가 대단한 이슈를 만들어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이제 뭐 신작 발표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인기 있는 게임 이런 것 좀 내오면 괜찮기는 한데 네 그런 것들이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양산형 게임이요. 요즘에는 한국 게임인지 중국 게임인지도 헷갈릴 정도야. 너무나 많아. 유튜브에 광고 너무나 많죠. 뭐 맨날 총 쏘면서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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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천만 뽑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뭐 그러면서 그런 광고도 나오죠. 요즘에는 뭐 광고하고 게임하고 달라서 뭐 속상하셨다고요? 그런데 들어가면 다 똑같이 다 다르지. 뭐 이상한 게임들 막 이런 거 네 다 그런 거 피해요. 다 피해. 그게 다 잡음이지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어. 걔네들 막 그냥 돈 써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유 짜증나죠. 그래도 네 전통적인 게임주도 있죠. 등치 큰 애들 NC소프트 제외하고요. 네. NC소프트는 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언제쯤이나 돌아설런지 뭐 언젠간 돌아서겠지만은 네 요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다른 것들은 돌리는 위치 나오면 지금 크래프톤 이런 거 좋잖아요. 네. 이런 거 좋잖아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은 거예요. 특강 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돌리는 것들 분명히 있어요. 네. 돌리는 게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에서도 먼저 이제 치고 나가는 애들 먼저 반응이 되는 애들이 있죠.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사시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게임주가 다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렵겠죠. 네.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돌리는 게임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좋아지면 거의 대부분의 업황이 좋아져요. 조선주, 해운주뿐만 아니라 뭐 철강주도 좋아지고 뭐 건설주도 좋아지고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참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시장이 진짜 마음 먹고 조정을 만들려고 했다라면 얘네들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마음 먹고 들어오는 조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겁만 주는 거야. "야, 너 지금 주식 안 팔면 내가 다 혼내준다." 근데
혼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혼나? 응? 내 돈 주고 내 돈 주고 내 돈 내산이잖아.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내가 왜 혼나? 이거 이상한 거죠. 네. 이 건물주가 여기 임대인한테 혼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건물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지기 위한 조정이 아니라 그냥 만기 시점에서 약간 경계심을 가질 수 있는 것, 또 자기들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그 범위를 얘네가 그냥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또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내일도 내려갔다 그러면 수요일 날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 맞추려면요. 장이 계속 떨어져야 될 이유도 없고 엔비디아가 떨어져야 될 이유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올라간 것만 빼면, 많이 올라간 걸 빼면은 지금 종목이 떨어질 이유도 없고 시장이 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올라가지 않은 주식, 아직 바닥에 붙어 있는 주식을 그냥 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투자하시면서 돈 벌어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돼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시장이 아직까지는 저점권, 바닥권 이런 식의 인식을 계속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미 저점이 많이 높아졌어요. 잘 보세요. 이평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요게 힌트예요. 요게 힌트. 우리가 제가 강의를요. 유튜브에 무료 강의를 올린 게 거의 20 개가 넘거든요. 그 안에 보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가 나온 게 있어요. 이 장기 이평선은 뭐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공부할 때 뭘로 배웠어요? 이 장기 이평선. 이 장기 이평선.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추세를 의미해요. 추세, 방향, 방향. 근데 얘네들이 지금 우상향으로 바뀌었어요.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벌어지는 거야. 우하향으로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변했다고.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120 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얘네도 아직은 정배열이 아니야. 얘네도 아직 정배열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건 이런 순간을 지나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매매 포지션 다 만들어진 거고요. 이평선 수렴 구간 통해서 넘어갈 거야. 자, 이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 계속 해준다?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벌어지지도 않았다? 신경 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벌어질 때 보세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고점이 오게 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이렇게 벌어졌다고 해서 당장 팔 거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얘들 이렇게 모여드는 구간이 있어요. 요 구간 때 파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5일선, 60일선 이렇게 추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서, 정배 형성되고 나서 이렇게 매도 사인이 나올 때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뭐예요? 그냥 계속 고입니다. 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럴 때도 네? 이럴 때 그냥 아우 그냥 뭐 이럴 때 그냥 팔아? 이럴 때 팔어? 이럴 때 팔아요? 안 팔잖아. 안 팔잖아. 이때 제가 간간히 가끔씩 얘기해 드리죠. 2020 년도 이때. 그때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때 "나 주식 접을까요?" 그 얘기도 하신 분도 계셨어. "나 주식 접을까요?" 네. 왜? 왜냐면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주식 그만하고 싶어요." 막 이런. 그다음부터 그냥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제 주식 그만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아직 주식 그만하고 싶은 생각 없죠? 아직은 조정이 좀 덜 나왔나 봐. 네. 근데 여러분들은 단련돼서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그만하고 싶어 해. 왜냐면 코인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에서 투자하고 싶어 해. 미국 가서 투자하고 싶어 해. 다른 거 사고 싶어 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아직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는 시작을 안 했어요. 왜 시작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시작을 안 했어. 그래서 왜인진 모르겠지만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아직까지. 아직까지요. 아직까지. 주식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뭘로 돈을 버실 거예요?
은행 이자 가지고는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원금을 보존하는, 원금 보존은 되겠지 그래도. 네. 그냥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뭐 적금이고 예금이고 간에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그건 돈이 많아야지 가능한 거죠. 네.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겠죠. 근데 주식만큼 많이 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접는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나의 미래의 부를 포기한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 접긴 왜 접어요, 이 쉬운 거를. 지금은 너무 쉬운 장이잖아요. 너무 쉬운 장이지. 여러분들 그냥 지금은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그냥 이렇게 네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라고? 내가 분명히 계좌가 좋아지고 있는데 굉장히 계좌가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이 더 기분 나쁘고 더 슬픈 건 뭡니까? 더 막 조급해진 이유는 손에 잡힐 듯한 그 부분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내려갈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그런 거라고 했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네. 저 PBR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것도 아직 멀었어. 저 PBR도. 저 PBR은 왜 끝났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5월 달, 6월 달이 되면 다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또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책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요. 일본이 지금 그걸 써먹은 지 1년 정도 지났잖아요. 주가 많이 올랐죠.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고점 넘어서 우리도 신고가가 갈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고요. 왜냐면 저 PBR 저 밸류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밸류업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올린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업의 가치를 올린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돼요. 다른 의미가 되는 거라서 이게 뭐 배당을 많이 준다거나 또는 뭐 배당이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은 배당뿐만 아니라 그 뭐 자사주의 어떤 소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현재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PBR이나 퍼나 뭐 기타 등등등을 가지고서 나와 있었던 부분들에 이 기업의 주가를 맞춰라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의 주가를 맞춰라. 즉 얘가 가치가 이 정도에 있는 것 같대. 그러면 너 여기 있지 말고 이쪽에 맞춰.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죠. 매수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겠니? 너는 배당을 많이 줄게요. 자사주를 소각하겠습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밸류업이에요. 밸류업. 즉 주가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데 주력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기업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주 환원 정책을 써야 한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 주주 환원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저런 주주 친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주주 친화 정책은 우리나라한테 잘 안 먹혀요. 그거 누구한테 먹힌 거야? 외국인한테 먹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우리한테 너무 좋은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매수도 빵빵하게 계속 들어와 주고 있어. 지금은 공매도도 아직은 금지잖아요. 공매도 아직은 안 되죠. 이번에 연장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공매도 없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간 주식한테는 공매가 떨어지는 거지. 올라간 주식 공매도 떨어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주식을 보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아우 지금이 그지 같네. 안 좋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처럼 맨날 보는 사람들도 '아유 오늘은 좀 내렸네. 에이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왜 또 내리고 지랄이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게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죠. 아침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야 올라가는구나.' 했다가 다시 매도가 나가서 떨어지면은 '야 열받는다.' 하다가 다시 막판에 올려주면은 '우와 좋아졌어.' 그러니까 울고 웃고 울고 웃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쳐다보는 거는 저같이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거 네 마음 편안하게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여러분들이 뭐 고평가다 안 간다 이렇게 해서 놀리고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주식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놈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연기금 같은 애들이 좀 들어와서 더 밀어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 코홀? 코홀을 어제 샀다고?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아니 왜? 2년 안 볼 거면은 다른 거 사도 되는데. AI 사면 되잖아요. 2년이면 딱 AI 아닌가? 네? 2년이면 딱 AI 아닙니까? 왜 AI 안 샀어요? 코홀은 AI 아닌데.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네. 갈 때까지 가봐야지. 삼성전자는 일단은 10만 원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네, 손해 보지 않고 다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3년 정도 지켜보는 게 지겨운데 이게 왜 지겨운지 아세요? 이 주식의 거시기한 점이지만 조정만 받아서 지겨운 거예요. 네? 조정만 받아서 지겨운 겁니다. 조정을 안 받고 계속 오르기만 했다. 만약에 이런 장이었다, 이런 장. 네. 2003년도부터 제가 그때 전문가를 시작한 것도 좀 그랬지만 이때가 전문가 사업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루했을까 안 지루했을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툭 하면 1000%짜리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 그냥 막 테마주 붙으면 뭐 다다다다 그냥 상상상상상상상상 막 그냥. 네.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면 하하하하하 막 네, 그런 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장이 그렇게 성수까지 않았었죠. 네. 제가 전문가 할 때만 하더라도 1000포인트가 아니었거든요. 네. 전문가 시작하자! 그럴 때만 해도 1000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네. 2004년도, 2003년도 막 이럴 때. 네.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장이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해 봐요. 이렇게 몇 년간 한 5-6 년간 장이 계속 올라간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좌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런 대세 상승이 지금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모양이. 분위기가, 흐름이요. 그 당시에 느꼈던 그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요. 뭐 코로나 때문이다 뭐다 하지만 솔직히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봐요. 네,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전쟁에 대한 인플레이션 뭐 등등등 가지고 하는 건데 원래는 더 많이 갔었어야 되지. 전쟁 아니었으면 이렇게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3,000 포인트 이상에서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3,500, 4,000 이렇게 가 있을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거랑 관계가 없어요. 네.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IMF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뭐 그거랑 완전 다른 거야. 이게 경기가 살아나는 그 시점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잘 놔두고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2년 3년 장이 계속 오르는 장이 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식을 꽉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잘한 짓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지루한 장이에요.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온 장은요. 2018 년도 19 년도 그래도 이때는 트럼프가 있어서 재미라도 있었지. 대북 관련주가 빵빵 터지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트럼프가 있어서 재미라도 있었어요. 지금은 트럼프도 없고 뭐 푸틴이 나타나 가지고 시불놈의 시계 나타나 가지고 주가 조정해 놓고 파월이 나타나서 그냥 금리를 미친 듯이 쳐 올리지 않나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게 지루하고 짜증 나는 거죠. 그거 말고는 그렇게 무서웠던 장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리먼 사태 때 경험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리먼 사태 때는 진짜 뭐 할 말이 없었지만 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시장이 뭐 그렇게 우리가 뭐 국장 안 돼요. 뭐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시장 뭐 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손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 그런 거 없어. 우리 손해 보는 거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트럼프가 오면 또 재밌는 장이 올라나요? 트럼프 때 그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의 조정은 어차피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번 연도는 네? 이번 주는 우리가 조정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감안하고 가야 된다는 거고 감안하고 가다 보면 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내려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켜지게 될 거예요. 이게 버텨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 그 시점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버텨지고 나면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즉 한 2-3% 빼고 나서 5-6% 올리는 그런 장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승장입니다. 그럴 때는 못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조정이 이게 못 따라가는 겁니다. 잘 보유하시고 잘 유지하시고 잘 들고 가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주도주에만 집중하시고 좋은 쪽으로만 집중하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거 다 이루십니다. 네. 꼭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느냐? 지금 조정은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하락을 시키기 위한 조정이 아니다. 뭐 어떻게 따져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주가 하락이 목적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주가의 하락이 목적이 아니다. 아시겠죠? 트럼프 전기차 되게 싫어해요, 지금. 전기차 쪽에서 중국이 너무 강세를 보이니까 전기차 이거 확장시켜 가지고 중국 조립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네. 떨어지면 더 산다. 적어도 2024 년도는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가지고서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수익 깔아 놓고 계속 가세요. 100% 수익이 나와서도 안 팔 수도 있어요. 200% 나와도 안 팔 수도 있습니다. 500% 나와도 안 팔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더 많이 갈 거니까. 지금 위치를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의 장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나중에 상승장이 되면 할 말이 많아지실 겁니다. "야! 그때 말이야! 니들은 조정도 아니야 이 자식들 짜샤들아." 이게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니들이 막 그냥 막 푸틴을 알아?" 막 그러는 어? 뭐 "울트라 스텝을 알아?" 뭐 그런 얘기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다 이제 과거의 이야깃거리입니다. 지금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것들은 다 뭐예요? 나중에, 나중에 이야깃거리라고요. 이야깃거리. 내가 소시적인 말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는 거야. "아우 꼰대." 이런 얘기 들어도 네 그런 거예요. 만지작거리는 거? 그게 뭐예요? 아 만지작거리는 만지작, 만지작.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 내일 낮에 또 방송이 있으니까 네 내일은 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좀 지켜보자고요. 만약에 내일도 올라간다. 그러면 내일은 오후 정도에 매수를 한번 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내일도 떨어지면 하단의 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일 날은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겁먹지 마세요. 네 쫄지 마시고 주식으로 지금 겁먹는 거 그런 장이 아닙니다. 네.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냥 사실 뭐 이게 조정 조금 나왔다고 걱정하거나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지금 뭐 걱정되고 잠이 안 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냥 내가 그동안 그 수익 나온 게 쪼끔 떨어진 거 같아서 아까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 좀 참으세요. 나중에 더 큰 수익이 돌아옵니다. 네. 그런 마인드면은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화이팅! 졸리신 것 같으니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안 줬는데 지금 방송 듣는 사람 주면 되겠습니까 이거? 자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